안녕하세요. 반호박의원 대전점 한영찬 원장. 네, 조주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밑 노화에 따른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눈밑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밑이 꺼지기도 하고 눈밑이 어두워서 다크서클이 고민이신 분도 있고 눈 밑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서 그 주름이 고민이신 분도 있고 크게 세 가지 분류로 해서 병원을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 세 가지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눈밑이 처지는 경우에는 어떤 시술이 좀 적합할까요? 눈밑이 이제 처지는 가장 큰 원인이 이 눈 밑에 볼륨, 눈 밑에 심부 지방이 빠져나가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바람 빠진 풍선에 바람을 넣어주듯이 채워서 주름이 이제 없어지게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필러나 컬트락, 다른 또 콜라겐 재생제인 울트라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눈밑이 볼륨이 꺼지는 경우도 있지만 눈밑에 이제 생기는 잔주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눈밑 피부에 이제 탄력이 떨어져서 주름이 생기는 경우들인데 볼륨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서도 잘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보톡스로 일단 쉽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눈 밑에 생긴 가로주름이 또 다 잡히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레이저나 이제 열을 이용한 치료들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건 매트릭셀 프로라는 장비도 있고 써마지나 울세라 같은 장비도 있고요. 콜라겐 재생시키는 레드터치라는 레이저 장비도 있는데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눈 밑의 잔주름과 탄력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밑이 나이 들어 보이는 원인 중에 다크서클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해결 방법이 될까요? 볼륨이 꺼져서 생기는 다크서클은 앞에 방법처럼 이렇게 채워서 교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색소가 많이 침착이 돼 있다든지 그러니까 뭐 어려서부터 뭐 비염이 있다든지 아토피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미 피부가 많이 약해져 있고 색소 침착이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치료, 색소를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는 치료가 병행이 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혈관이 발달하셔서 검붉게 또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은 단순 색소 치료보다 혈관 레이저를 통해서 치료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눈밑이 꺼지는 원인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수술도 많이 하시거든요. 수술을 하시더라도 또다시 노화가 오거나 수술에 의한 불만족으로 시술로도 많이 접근을 하세요. 눈밑 시술이 이제 어렵게 다가오는 게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부분이고 눈 밑에 이제 지방이 노화를 통해서 튀어나오게 되는데 튀어나온 정도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그 단차를 줄여주고 정확하게 교정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튀어나옴을 교정한다고 해서 필러 같은 거를 너무 얇게 넣는 경우는 오히려 이게 비쳐 보임으로써 교정을 하고 나서 더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약간의 눈밑 꺼짐 같은 게 있는 경우는 PDO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울트라콜 200을 강력히 좀 추천해서 시술을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꺼짐과 단차를 줄여주고 다크서클도 줄여줌으로써 수술을 안 하고도 평평하고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눈밑 같은 경우는 필러로 교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밑에 노화가 좀 시작이 돼서 탄력이 많이 떨어지신 경우에는 울트라콜 200흑 시술을 먼저 권해드리고 있고 좀 젊고 탄력도 있는 경우에 볼륨만 조금 자연스럽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눈밑 필러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눈밑을 교정할 때 눈밑 고랑도 많이 보이지만 또 인디언 밴드까지 발달하셔서 변화가 많이 와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더 교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경험이 많고 정확히 상담해 줄 수 있는 원장님을 찾아서 시술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병원에서 눈밑에 이제 레이저 치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볼륨의 교정을 통해서도 눈밑을 교정을 하지만 피부 탄력 자체가 이제 떨어진 것도 같이 교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주파나 초음파가 들어가는 울세라, 써마지, 바늘 고주파인 버추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눈 밑에 자글자글한 잔주름은 보톡스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너무 과하게 했을 때 애교가 없어진다든지 눈밑이 무서워 보일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저희 레드터치라는 레이저가 있거든요. 별로 다운타임 없는 레이저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밑 같은 경우에는 피부도 굉장히 얇고 섬세한 부위이기 때문에 시술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작용이 있고 해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사 시술을 하다 보면 이제 멍이나 붓기 같은 게 좀 따라와서 그런 게 좀 신경 쓰이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게 되고 혹시나 신경 쓰이면 저희 클리닉에서는 좀 더 면밀히 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필러 같은 경우는 너무 얇게 많이 넣게 되면 틴달 이펙트라고 이제 좀 비쳐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울트라콜 200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필러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과량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소분해서 조금씩 넣어주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해서 시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눈 밑에 필러를 너무 많이 넣다 보면 오히려 눈 밑 고랑이 심해진다든지 인디언 밴드 쪽이 또 과하게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술을 하기 전에 원장님과 그런 부분은 상의를 해서 과하지 않게 교정을 하는 게 포인트실 것 같습니다. 레이저 시술 시 이제 주의할 점은 색소가 과침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혈관이 좀 많이 모여서 발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이저를 뭐 한 번에 해서 해결을 하겠다. 과하게 욕심을 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가 과하게 들어가면 이제 색소 침착이 오히려 더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참고해서 시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거 성형하러 가야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눈밑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시술 방법과 또 그에 대한 부작용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반호박이의원 대전점 함영찬 원장 조주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